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과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전세는 안정될까요? 청약은 유리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전문가 분석과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했으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매매 심리는 위축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이자가 부담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 결정을 미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을 서두르지 않고 일부는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수도권도 신도시 중심으로 입주 물량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증가로 인해 신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거나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또한 계속되며 세입자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2025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제2부 2025년 시장 전망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금리와 대출 규제의 완화 여부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흐름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 담보인정 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입주 물량과 공급 이슈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일부 구간과 GTX 역세권 예정지 인근에 집중된 공급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공급 과잉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고 매매 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인기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요자의 심리 변화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 여전히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분양가 상한제와 특별 공급 등의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 인플레이션 영향,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매수를 망설이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경험한 세입자들은 전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가 마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매 수요를 일부 회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3부 실생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30대 직장인 씨는 무주택 실수요자로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그는 금리가 낮아질 기미를 보이자 지금이 집을 살 기회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5천만 원의 자금만 보유 중이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대출 상환 능력, 금리 인하 가능성, 거주 지역의 입주 예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40대 중반의 B씨는 기존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입니다. 현재 집을 팔고 신축 아파트로 옮기고 싶지만 세금과 중개 비용 부담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세입자 C씨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를 경험하고 매우 신중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전세를 연장할지 아니면 자가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주택의 등기 부등본 상태,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등을 철저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4부 전문가 및 데이터 기반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공식 데이터를 통해 2025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인기 지역은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 중소도시는 하락 또는 정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은 방향성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자신의 대출 한도와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점검하세요. 셋째, 관심 지역의 입주 예정 단지, 공급 계획을 조사하세요. 넷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관련 지출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다섯째,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감정적 판단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 대규모 입주 물량, 실수요자의 심리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며 각자의 재정 상태, 주거 목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